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과 관련해 장기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필요하다면 지상군도 투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의 화약고가 결국 폭발하면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국제 유가는 4년 만에 최대폭으로 치솟았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의 번화가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로 2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습니다.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한 공연장에서도 총격으로 9명이 다쳤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드림포월 프로그램의 신청 접수가 오는 16일 마감됩니다. 많은 한인들이 프로그램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라운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오는 금요일 정식으로 문을 엽니다. 2026년 아스티바 헬스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메디케어 가입자라면 치과 비용도 걱정하지 마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플랜은 연체대 3,560불까지 치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의 사망으로 중동 정세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 고조되고 있는 긴장감, 그 관련 소식들로 오늘 KBS 아메리카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과 관련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다면서 장기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필요하다면 지상군을 투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 공격 개시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등장한 트럼프 대통령. 먼저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전력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기 직전이었다며 이번 작전의 배경을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We warned Iran not to make any attempt to rebuild at a different location because they were unable to use the ones that we so powerfully blew up. But they ignored those warnings and refused to cease their pursuit of nuclear weapons. 이란의 미사일 능력 파괴와 해군력 제압, 핵무기 보유 차단 등 4가지 목표도 언급했습니다. 특히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다면서 경우에 따라 장기전까지 염두에 두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From the beginning, we projected 4 to 5 weeks, but we have capability to go far longer than that. We'll do it. 뉴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선 지상군 투입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대통령이 지상군은 투입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해왔지만 자신은 지상군 투입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며 필요하다면 투입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인 대다수가 이란 공습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자신은 옳은 일을 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여론조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며 미치광이들이 통치해온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방치할 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큰 파도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다면서 더 강력한 공세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중간 선거를 앞두고 급등한 국제 유가 등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이스라엘은 예비군 10만 명에게 추가 동원령을 내리며 이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131개 도시에서 최소 555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정다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란한 굉음이 밤하늘을 가릅니다. 곳곳에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테헤란을 겨냥한 이스라엘의 공격은 밤새 이어졌습니다. 이란 경찰본부와 국영방송사도 공격 대상에 포함된 걸로 추정된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לפני מספר שעות צה"ל השלים גל תקיפות נרחב ברחבי טהרן. יותר מ-100 מטוסי קרב של חיל האוויר תקפו במקביל מפקדות מרכזיות של מערכי המשטר האיראני. 이스라엘군은 테헤란과 이란 서부 지역 군사시설을 폭격하는 영상을 잇따라 공개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앞으로 며칠 동안 더 강력한 공격을 가해 테러 정권을 괴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אנחנו במערכה שבה אנחנו מביאים את כל כוחו של צה"ל כפי שלא היה מעולם למערכה הזאת כדי להבטיח את קיומנו ועתידנו.
이스라엘군은 10만 명 규모의 예비군 추가 동원령도 내렸습니다. 단일 소집 규모로는 2023년 가자 전쟁 초기 이후 최대 수준입니다. 이란 적신월사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131개 도시가 영향받았고 최소 555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남부 여자 초등학교에서만 최소 165명의 민간인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저항의 축으로 불리는 이란 대리 세력들이 이란 지원에 나서면서 전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타격을 개시하면서 양측이 공습을 주고받았고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예멘 반군 후티도 보복을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송영석 기자입니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도심에서 강한 폭발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거점을 타격해 최소 31명이 숨졌습니다. 앞서 헤즈볼라가 하메네이 사망에 대한 보복이라며 로켓과 드론을 발사하자 이스라엘이 즉각 반격에 나선 겁니다. 2024년 11월 맺은 휴전 협정도 사실상 파기됐습니다. צריך להיערך למספר יממות של לחימה רבות מאוד. 이스라엘과 긴 전쟁을 치렀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도 가세했습니다. 하메네이를 애도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규탄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 지도자도 대규모 저항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지원을 받아온 저항의 축도 가자 전쟁을 겪으면서 세력이 크게 약해졌다는 게 외신의 평가입니다. 다만 하메네이 사망 이후 중동 곳곳에서 저항의 축을 지지하는 대규모 시위도 잇따르고 있어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은 유례없는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국제 유가는 4년 만에 최대 폭으로 치솟았습니다. 글로벌 경제 매체 블룸버그에 따르면 브렌트유 선물은 6% 이상 급등해 배럴당 $80를 돌파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역시 $71 선에 육박했습니다. 특히 산업 전반에 쓰이는 디젤 선물 가격은 한때 20% 이상 폭등하며 글로벌 인플레이션 재점화의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5분의 1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사실상 중단된 것이 이번 폭등의 결정적 원인입니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석유 자산인 라스타누라 정유 공장이 드론 공격을 받아 운영이 중단되면서 연료 가격 상승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충돌이 최소 4에서 5주 동안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란 측 역시 미국 및 이스라엘과의 협상을 거부하고 있어 사태가 조기에 해결될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에너지 컨설팅 업체 우드 맥킨지는 유조선 흐름이 빠르게 복구되지 않는다면 유가가 배럴당 $100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미 해상 보험 시장은 위험 프리미엄을 산정하기 위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중동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원유 운송비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란 사태에도 불구하고 밤새 미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경제 전반에 대한 충격보다는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에 대한 우려가 더 큰 모습이었습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 후 처음 열린 뉴욕 주식시장의 주요 주가지수는 1% 안팎 하락한 채 출발했습니다. 이란 사태 확산에 따른 불안감을 반영한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지수가 오전부터 상승세로 돌아섰고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공포지수라 불리는 변동성 지수도 장 초반엔 급등했지만 점차 상승폭을 크게 줄였습니다. 미 국채 금리 역시 장이 열리기 전 예상과는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안전자산을 찾는 투자금이 몰리면서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상승 마감했습니다. 경제 전반에 대한 충격보다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이에 따른 금리 인하 지연에 대한 우려가 더 컸습니다. 상승폭을 줄이긴 했지만 국제 유가는 4년 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장 큰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금리 선물 시장에서 올해 세 번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30%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다만 양측의 대응 수위에 따라 에너지 시장과 금융 시장의 불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There's so much uncertainty at the moment, and we really don't know where we're going to be even a few hours from now when it comes to the geopolitical situation. So it's really hard to put absolute numbers on things.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역외 시장에서 20원 이상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을수록 경제적 충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어제 새벽 텍사스주 오스틴의 번화가에서 용의자가 차량과 도보로 이동하며 총격을 가해 2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습니다. FBI는 테러 연관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TV 신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말 밤 텍사스주 오스틴의 대표적인 유흥가 6번가에 총성이 울렸습니다. 어제 오전 2시께 SUV 한 대가 웨스트 6번가 버포드바이 인근에 멈췄었습니다. 차 안에 있던 용의자는 창문을 내리고 주점 테라스와 건물 앞에 모여있던 시민들을 향해 권총을 무차별 발사했습니다. 이어 2블록을 더 이동한 뒤 차에서 내려 이번엔 소총을 들고 인근 행인들에게 또다시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2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53살 남성 은디아가 디안으로 세네갈 출신의 귀화 미시민권자입니다. 마지막 주소지는 뉴욕 브롱스였으며 불법 노정 관련 전과와 정신건강 문제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FBI는 용의자 차량에서 권총과 소총 그리고 코란이 함께 발견된 점을 근거로 테러 연관성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동기를 단정하기는 이른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한 공연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9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집단 총격으로 보고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어젯밤 신시내티 이스트엔드 지역의 한 음악 공연장 리버프런트 라이브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500에서 600명의 사람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모두 9명이 총상을 입었으며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총성이 울리자 관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출구로 몰렸다고 전했습니다. 공연장 측은 성명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안전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부상자 대부분은 신시내티 대학교 메디컬 센터로 이송됐습니다. 일부는 치료 후 퇴원했으며 2명은 입원 중입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수색 중이며 현재까지 범행 동기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연방 주류 담배 총기 단속국 ATF도 수사에 합류해 공조하고 있습니다. ATF는 관련 제보에 대해 최대 $5,000의 보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신시내티 시장은 이번 사건을 무분별한 폭력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최고의 한인 암 전문의와 함께하면 치료가 달라집니다. LA 한인타운과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언어나 문화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인 의료진이 상담하고 진료해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협진을 통해 진단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며 임상시험 참여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오늘 예약하십시오. 치명 믿을 수 있습니다. 치명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정관장은 증명합니다. 과학적으로. 정관장. 지난주 시작된 캘리포니아주 드림포올 프로그램의 신청 접수가 오는 16일 마감됩니다. 첫 주택 구입자에게 최대 $150,000를 지원해 주는 만큼 많은 한인들이 프로그램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바이올라 대학 캠퍼스에서 열린 주택 구입 박람회. 한인을 비롯해 지역 커뮤니티 주민 300여 명이 오디토리엄을 가득 메웠습니다. 행사장 외곽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BMO, 한인은행인 뱅크 오브 오프 등 주요 모기지 금융기관들과 부동산 업체들이 부스를 설치하고 참석자들의 상담을 도왔습니다. 결혼 이후 첫 내 집 마련에 나선 젊은 부부. 자녀들의 주택 구입을 돕기 위해 박람회를 찾은 한인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저희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집의 규모 대비 우리가 앞으로 구매해야 될 게, 준비해야 될 게 뭐구나 하는 걸 좀 많이 정보를 얻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내 집 마련에 필요한 크레딧과 재정 관리,
융자 승인 신청 방법 등을 설명하는 이날 행사에서 가장 큰 관심은 캘리포니아 주택 지원 프로그램 드림포올로 쏠렸습니다. 최대 15만 달러 또는 구매 주택 가격의 20%에 달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은 지난달 24일 신청 접수가 시작됐고 오는 16일 마감됩니다. 드림포올 프로그램은 추첨제 방식이라 신청자 모두가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택 전문가들은 드림포올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는 만큼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이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시에서 16만 첨부를 주는 게 있죠. 그다음에 카운티에서 또 뭐 10만 불 정도 그런 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하니까 거기다 은행에서 주는 뭐 2만 불 또 위시 3만 불 하면 저소득한테 좋게 30만 불 이상을 다운페이 보조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드림폴이 전부가 아니라 로컬 정부에서 주는 다운페이 보조를 잘 활용해서 내 집 마련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드림포올 프로그램은 지난 7년간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부모 명의의 집도 없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연소득 상한선은 LA 카운티의 경우 16만 8천 달러, 오렌지 카운티는 21만 6천 달러로 다른 지원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예비 구매자는 먼저 은행이나 모기지 대출 기관으로부터 융자 사전 승인서를 발급받고 1시간 프로그램 교육과 8시간 주택 구매자 교육을 각각 이수한 뒤 캘리포니아 주택금융청에 신청을 접수하면 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대한항공이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라운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오는 금요일 정식으로 문을 엽니다. 대한항공은 개점에 앞서 사전 공개 행사를 가졌는데 항공사 측은 아시아나 항공과의 통합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리뉴얼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톰 브래들리 청사에 자리한 대한항공 라운지 두 곳이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문을 엽니다.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을 비롯한 대한항공 주요 관계자들은 지난주 금요일 지역 항공사와 여행사 관계자, 언론사 출입기자 등 200여 명을 초청해 사전 공개 행사를 가졌습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보다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전용 라운지는 청사 6층에 자리 잡고 있는데 프라이빗한 환경을 중요시하는 승객이 많은 만큼 특별한 디자인이 적용됐습니다. Now it's an experience. So we have intentionally and thoughtfully redesigned the space to be more like I'll say residential or like a luxury hospitality. So like you're coming into a five-star hotel. You know, it's a very comfortable, a certain attention to detail, luxury components and elements of the lounge. 프레스티지 클래스와 마일러 클럽 라운지는 청사 5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존 라운지보다 1.27배 확장됐는데 대한항공이 보유한 한국 이외 지역 라운지 규모로서는 최대 크기입니다. 라운지에서는 양식과 한식, 음료와 주류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각종 샐러드와 빵, 파스타 등 서양인들의 입맛을 충족할 수 있는 메뉴는 물론 돼지국밥과 만두, 잔치국수, 제육볶음과 불고기 비빔밥 등 다양한 한식 메뉴도 즐길 수 있습니다. 항공사 측은 유명 한식당들과 협업한 끝에 한국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주요 메뉴들을 선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want the cuisine that we have here to be traditional, authentic Korean food that our passengers, you know, when they step into our lounge, they're stepping back into Korea. 대한항공 라운지는 퍼스트 클래스 29석, 프레스티지 클래스 200석 규모입니다. 오는 금요일부터는 대한항공 탑승객들은 물론 델타 등 스카이팀 소속 항공사 탑승객 중 대한항공과 코드쉐어가 적용되는 승객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합 이후에는 아시아나항공 탑승객들에게도 개방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리시다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12살 여학생이 언니를 괴롭히던 친구들을 말리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7일 리시다 차터 고등학교 복도에서 발생했습니다.
12살 킴벌리 자발레타는 다른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언니를 보호하려다 금속 물병에 머리를 맞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발레타 가족에 따르면 지난 20일 발작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고 UCLA 아동병원에서 혼수 상태로 응급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5일 의료진은 끝내 뇌사 판정을 내렸습니다. LA 경찰국은 이번 사건을 살인 사건으로 분류해 수사 중입니다. LA 통합교육부는 성명을 통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유가족을 돕기 위한 온라인 고펀드미 모금이 진행 중이며 기부금은 $10만 이상 모인 상태입니다.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한국 국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재외국민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1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은 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마련된 조치로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약 11년 7개월 만에 관련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에서 국내 거소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이라 할지라도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엇갈렸습니다. 초반의 폭락세를 혼조세로 전격 돌려놓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이는데요. 다우존스가 나홀로 약세로 마감한 반면 내스닥과 S&P 500은 초반의 셀러프 모드를 떨쳐내고 강세로 올라서는 데 성공했습니다. 3일째로 접어든 이란과의 교전 상황을 감안할 때 이렇게 빠르게 투자 심리가 진정됐다는 점은 실로 놀라울 따름인데요. 개장 초 15주 최고치로 치솟았던 공포지수는 마감 직전까지 요동을 반복한 끝에 상승분의 60%를 반납했습니다. 금값과 국제유가에 이어 위험자산으로 꼽히는 비트코인까지 모두 동반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여기에 매그니피선트 7 중 5종목이 상승 반전하며 개장 초 패닉셀링이 저가 매수를 노린 뒷바행으로 탈바꿈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결국 이번 주 발표되는 소매 판매 지수와 고용 지표를 앞두고 다소 기대감이 작용한 조짐이 나타났고 투자 심리는 오래 눌려있지 않고 반전됐습니다. 다만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위기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막판의 출렁인 장은 다우존스를 다시 약세로 끌어내리며 이번 주 내내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LA는 주말 동안 초여름 같은 더위였는데요. 오늘은 기온이 내려가 한층 선선해졌습니다. 지역에 따라 기온 변화가 큰 만큼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